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젯소로 재활용품에 이렇게 칠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칠한 이 젯소로 칠한 그 택배 상자를 가지고 뭘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집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재료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택배 상자를 여러 가지 크기로 자른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의 가구나 뭐 벽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벽지로 사용할 무늬 색종이, 그리고 이제 공예용 철사, 빵끈, 가위, 풀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 근데 요게 뭘까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부직포로 만든 인형이에요. 아이들이 실제로 바느질을 하는 거는 저희 교실 환경에서 좀 어려워서 이렇게 호치키스로 바느질을 해서 아이들하고 만들었어요. 집을 꾸며본다고 하면은 특히 7세 친구들은, 특히 여자친구들은 이맘때쯤, 그러니까 특히 7세 2학기 이맘때쯤에는, 지금은 1학기지만 그 미니어처 같이 작고 완성도가 높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7세들은.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또 간단한 요령을 말씀드릴게. 자, 하나는 그 재료를 어쨌든 저는 항상 재료를 준비하는 법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 집의 가구와 그런 부자재로 쓰일 박스 상자, 택배 상자를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고 저는 세 가지 크기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상자 높이에 맞춰서 이 벽 정도 크기로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커도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예를 들면 세우는 냉장고, 이런 큰 옷장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는 이렇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큰 거, 중간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나 크기는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계획하시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이 가능해요. 자, 이 택배 상자는 7세쯤, 6세 2학기나 7세쯤 되면 자기들이 좀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위도 조금 큰 게 필요하고요. 이건 약간 초등학생 정도 사용하는 가위인데, 이 가위로 일반 어린이용 가위로도 자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가위 날보다 이 종이가 좀 작아야 아이들이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준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혼자 자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중간 크기로 잘라준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모양만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만들 수 있나? 좀 막막해지는 거예요. 너무 원재료가 툭하니 있으면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 뭘 떠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아니면 훨씬 더 작은 이런 작은 모양들이 이렇게 뭐 골고루 있다 하면은 아이들이 보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이걸로 집을 만들자고? 아, 그럼 이걸로 책상을 만들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걸로 에어컨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다른 모양이 있어야 자기들이, 아, 내가 그럼 저걸로 뭘 만들어야지? 이걸로 뭘 만들어야지? 좀 생각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애들이 뭐 예를 들면은 집에 가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하면은 그 가구 같은 크기의 걸로 미리 좀 잘라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제 재료를 준비할 때, 자, 이건 꾸미기 재료예요. 이 꾸미기 재료들을 준비할 때도 저희가 아까 같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 활동을 할 때 그 결과물이 멋있게, 예쁘게, 그리고 아이들도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꾸미기 재료를 선정한 기준은, 여기 이 마스킹 테이프들은
뭐 아이들이 벽지를 할 수도 있고 벽에 무늬를 할 수도 있고 가구에 무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무늬 색종이도 마찬가지로 벽지를 생각하고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준은 색깔이었어요. 색깔 여기 조금 비슷한 노란색 계열, 따뜻한 색의 계열로 통일을 해서 좀 따뜻한 분위기의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다른 기준으로 준비를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좀 봄이다, 아이들에게 봄에 집 만들기를 한다 하면 이렇게 봄이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연두색, 노란색 그런 색깔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은 노란색이어도 연두색 이런 것들이 조금 섞이면은 또 다른 느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재료를 준비해 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컨셉을 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이 만들고 난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그 전시된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 그 전시된 작품들이 되게 멋있게 더 분위기가 살려면 이런 재료를 선생님이 선택해서 미리 분류해 주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예를 들어 이렇게 주제를 정할게요. 이 반의 친구들은 동물을 좋아해요. 요즘 동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럼 집 만들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은 좀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림이 있는 테이프 재료들을 주면 좀 좋아할 것 같다. 그쵸? 그러면 뭐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는 고양이가 있는 고양이의 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이 있는 테이프들을 준비해 준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고양이 테이프들에 맞춰서 색깔을 맞춰서 오늘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맞는 좀 색깔이 있는 무늬 색종이들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색깔을 맞춰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재료는 빵끈인데요. 빵끈은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서 모양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만들기를 해보기가 쉬워요. 같은 맥락으로 이 공예 철사도 준비했어요. 요거는 색깔에 맞춰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따뜻한 색이죠. 7세쯤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다양한 만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살 2학기. 그래서 이 공예 철사도 해주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집에 예를 들면 뭐 전등을 만든다든지 열쇠를 만든다든지 자기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해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만들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오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한두 번만 해보고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재료일수록 아이들한테 꾸준히 노출시켜주는 게 좀 중요해서 이런저런 만들기를 할 때 저는 옆에 항상 은근슬쩍 쓱 놔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갖다 놔봤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 만들기를 할 때 아이들이 오늘 이 상자 안에 집을 자유롭게 꾸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아이들이 좀 집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 않고 입체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땐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뭐 이걸로 그래 가구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걸로 우리 집에 벽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방도 만들 수 있고 방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거 되게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서 되게 영감을 받아서 활동을 잘 하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벽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소개를 해줘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 저도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집을 절반, 이쪽도 비슷하게 반 정도 잘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가위 자른 부분끼리 끼우면 이렇게 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혼자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방 만들 수 있어.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서
해봐 라고 하면은 칠스 친구들은 특히 굉장히 잘 이거를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7세 2학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서 응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마스킹 테이프도 준비했지만 종이 테이프도 같이 준비했어요. 마스킹 테이프는 조금 그 접착력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이 종이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집 만들기를 하자고 할 때, 제시할 때 이제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우리 오늘 집 만들자 하면 좀 어색하니까 몇 가지 방법을 쓰곤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인형 만들기 같은 걸 한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이름도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너의 이 곰돌이한테 집도 만들어줘 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얘 집을 만들어줘 보자.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곰돌이는 그럼 또 이제 아이들이 이런 만들기를 할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근데 또 가정에서는 그래서 사실 미술 활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아이가 혼자 놀 수도 있죠. 혼자 노는데 대부분 옆에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아이가 이걸 만들면서 얘는 얘 이름은 누군데 얘는 뭘 좋아하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도 있지만 말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랑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잘 할까 고민이 되실 때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이가 예를 들면 여기에는 고양이 테이프를 붙였죠. 여기에는 사과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럼 여기에 고양이 테이프가 붙여있네. 여기 얘가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이건 사과네. 여기는 왜 사과를 붙인 거야? 누가 사과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장식한 거, 아이가 한 행동, 아이가 여기 꾸민 것들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가 있는 거여서, 그렇구나. 이 곰돌이는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한 얘기를 가지고 또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 말고 또 뭘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얘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해. 예를 들면은, 고양이도 좋아하고, 먹는 거 얘기할 수도 있죠.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이 곰돌이 줄 초콜릿도 만들어 볼까? 이 곰돌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가 말한 대답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 주면 아이가 되게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죠. 와, 엄마가 아니면 또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 내가 만든 걸 이렇게 관심이 있네. 신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썰을 푸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가 되게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자기가 한 대화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가요. 이렇게만 하고 끝냈을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곰돌이가 좋아하는 그 간식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그럼 얘는 무슨 색을 그러면 또 초콜릿 만들려면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럼 부엌이 있으면은 부엌에서 밥 먹을 식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집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좀 더 만들어봐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아이의 그 작품 활동을 완성도를 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만들 때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고민될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아이들한테 문도 만들자, 문은 이렇게 하면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든 거를 제가 그냥 재현을 한 거예요. 어떤 7세 친구들이 이제 저는 정말 이것만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끼울 수 있다. 그때 자기들이 벽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문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되게 7세들이 하는 걸 보면은 7세들과 함께 하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좀 다 스스로 이게 좀 불편하네 하면은 나중에 깨우쳐서 할 때도 있고, 이제 어떨 때 그러면 조언을 해주면 좋으냐면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럴 때 그러면 이거 벽을 떼었다가 자르고 다시 붙이면 쉬울 것 같다, 그때 이렇게 알려주고, 잘 안 돼서 혼자 이렇게 끙끙 헤매는데 도움을 아직 요청 안 하고 있으면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불이 깔려 있다고 하고, 자,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기 이것도 이제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한 건데, 아이들이 그럼 집이니까 이렇게 드나드는 문도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여기 잘라주세요. 근데 가위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해요. 연필을 가져와서. 그러면은, 왜냐면 아직 그 7세는 칼을 혼자서 쓸 수 없는 나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여기에 어느 정도 크기로 문을 만들면 되는지 너가 그림으로 그려줘. 그럼 선생님이 그 모양대로 잘라줄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문 손잡이도 그려줘. 그럼 그때 자,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칼로 잘라줄게. 뭐 아니면 부모님이 칼로 잘라줄게. 자, 그거 하고 이럴 때 이제 칼을 사용법을 말로만, 아직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자, 우리 칼 쓸 때 여기 되게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른이 칼 쓰고 있을 때도 옆에서 조금 기다려줘야 돼. 어른도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테이프를 어디에 붙여야지 이게 잘 붙어 있는지, 특히 이거는 5살, 6살 이런 친구들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옆에서 알려주고 지켜봐줘야 될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 포인트는 알려주고 본인이 해봐서 잘 될 때까지 좀 옆에서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친구가 나중에 혼자서 테이프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 잘 못 붙이는 친구가 걱정돼서 이제 잘 안 도와주시고 싶으실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4살, 5살 때부터 테이프 잘 못 붙여도 붙이고 싶어 할 때 붙이도록 기다려 주셔야지 이 친구들이 더 어려운 것들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좀 그런 거, 테이프를 처음에 잘 뜯지도 못하고 좀 이상하게 붙여도 기다려 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실수해 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서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만들기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쓱쓱 했는데 되게 멋있고 예쁘게 막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만들기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 보시면 다 이렇게 좀 투박하고 뭐 예쁘게 안 하죠. 그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일부러 그 모습을 더 깔끔하게 다듬지 않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 손재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엄마도 잘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했으면, 너는 어때? 아이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하고 아이가 생각하도록 기다려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 한 번에 얼른 잘 안 나죠.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은 자기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좋은 생각이 딱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가서 해와요. 이제 저희의 역할은 그러면 그걸 기다렸다가 아이가 뭘 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을 칭찬해 주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던 친구가 지금 좋은 생각을 떠올린 거잖아요. 그거를 칭찬해 주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미술활동을 잘 도와주는 방법이 어른이 멋진 아이디어를 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좀 서툴러도 잘 못해도 그거를 혼자 생각하도록 하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어른이 그 과정에서 솔직하게 어른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도 알죠. 이거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나한테 되게 나를 그러니까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이도 되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부딪혀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솔직하게 어른이 꼭 정답을 말해줘야 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고 기다려주면은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 기다려주는 법을 많이 되게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식탁에 간식인데 이렇게만 놓으면 좀 그러니까 잠시만요. 자, 이런 집 만들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자잘한 소품들이 같이 있으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미니 초콜릿 만들 때 쓰는 미니 컵케이크 종이죠. 요런 거를 놓고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면 어떤 친구는 이걸 펴서 이 종이로 쓰기도 하고 이것도 그쵸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러그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또 하나 꺼내서 어떤 친구들은 뭐 빨래 바구니 아니면 인형 강아지 집 같은 거라고 하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걸 그릇으로 쓸게요. 소파, 그리고 여기 식탁, 책상하고 여기 간식, 여기 방을 일단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은 근데 아이들이 요 정도 했는데 보통 여기까지 하면 한 4, 50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 못하겠다고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거라면 이 정도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 좀 더 해보자 한두 번 말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오늘 다 못하면은 내일 해도 되고 다음날 좀 더 뭔가 생각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너무 이거를 막 완성을 너무 이렇게 재촉하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도 이제 그 만들기를 하는 게 이제 숙제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가 한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힌트를 찾아서 대화를 해서 아이가 이 만드는 이 작품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이가 오늘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걸 존중해서 그렇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아이가 진짜로 여기서 그만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완성을 끝까지 못하는 집중력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오늘은 여기까지 했지만 다음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걸 기반으로 좀 더 끝까지 길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기까지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주변 분들께도 추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